유기용 전 의원부터. 일단 이번 두 석이 달린 보궐선거,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선거입니까? 네,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PK 민심의 가늠자라고 예. 할 수 있겠죠. 제가 좀 여러모로 확인을 해보니까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 성사는 예. 약간 박빙 우세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영 후보가. 그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개혁연대가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예.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고성통영은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될 정도로 예. 뭐 당시 새누리당의 절대 우위 지역이었는데 예.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성통영 군수와 시장을 이제 민주당 후보가 예. 했고 고성 출신 정점식 후보, 예. 그다음에 통영 출신 양문석 후보의 대결인데 사실은 통영이 인구가 한 2배 이상 많습니다. 중앙일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31대 38로 예. 한 7%까지 추격을 하고 예. 그 추세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지속됐다고 생각이 예. 돼서 저희는 어쨌든 맹추격 중이고 예. 아마 그 경남 FC 그 구장에서의 예. 불법 선거 운동 문제나 매수 시도 예. 이런 것 때문에 막판 여론의 급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. 생각이 됩니다. 여론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거든요. 유기용 전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뭐 윤도한 수석은 사실 좀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. 이제 수석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대변인이 공석인 상태라는 점도 저는 좀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우선은 어제 의원들하고의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. 예. 거기서도 사실 얘기가 좀 많이 나오셨겠네요. 네,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좀 한번 이번 일을 어떻게 넘길까 뿐만이 아니라 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요. 예. 인사 문제에서 뭐 검증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. 사실상 그건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 것이고요. 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앞으로의 문제,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데 우선 인력 풀을 좀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좀 정비하는 게 필요하죠. 기존의 7가지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하든지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도 현역 시절에 뭐 제가 교문위 할 때는 동시에 교육부 장관 후보하고 문체부 장관 후보를 동시에 낙마시켰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신상 털기 같은 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점까지도 같이 좀 정비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시작부터 7명 모두 부적격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몇 명은 해주고 나머지는 또 절대로 안 된다는 근데 그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능력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외에 부수적인 문제나 뭐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박영선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왜 김학의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는 이런 좀 감정 섞인 대응도 저는 있어 보여서 여기서 말하는 성찰은 정부나 청와대의 성찰만이 아니라 야당도 같이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시기가 됐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. 야당을 포함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될 때다. 알겠습니다. 유기용 전 의원님.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마약이 꽤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모습이 또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마약 청정구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이제 좀 경계령을 발동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 2가지 데자뷰가 있습니다. 우선 뭐 재벌이라고 했는데 있는 집 자제들의 마약 일탈 한 가지죠.
김무성 대표 사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번 버닝썬에서도 사실은 마약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악용되고 그렇죠. 있는가. 지금 뭐 거의 뭐 마약 소굴이라는 표현까지 언론에 등장을 했어요.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같은 맥락이고 두 번째 데자뷰는 수사기관과의 유착입니다. 김학의 사건이나 고 장자연 씨 사건에서 지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두 가지 문제. 그 있는 집 자재들의 일탈, 또 수사기관과의 유착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사건이 같이 일탈하고 누군가는 봐주고 그렇죠.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저도 예전에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습니다만 제일 먼저 잡혀가면 전과 기록부터 살펴보거든요. 2011년에 이미 마약으로 기소유예가 된 사람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그 유착에 대한 수사까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대상자가 누구든 그 전화 번호를 분석해서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가장 공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문제는 앞으로다.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7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담 역시 다 미래 세대에게 가게 된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유기용 전 의원님. 국가 빚 조금 속도가 빨리 드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지금. 사실 책임을 돌리려는 건 아니고 원죄는 박정희 정권 때 군인, 교사, 공무원들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연금. 그때 연금 제도가 만들어졌던 거죠. 파격적이었습니다. 근데 복지는 한번 실시되면 거꾸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사실은 참여정부 때 유시민 장관이 총대 메고 좀 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19대 국회 때 당시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게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회수석을 연금 전문가로 기용했던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정말 여야를 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